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불길을 치솟고 연기로 뒤덮이는 화재 현장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인데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이기도 하죠. 또한 아직까지 여성들의 진출이 많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도전 직업 특집으로 소방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이 금녀의 직업이라는 이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은 이 여성 파워 시대에 이 단어 역시도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성 직업 중에서도 새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소방관 직업에 대해서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오기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표의 성취는 또 다른 목표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의 직업이라고 여성들이 또 다시 도전해볼 만한 직업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는데요. 오늘 함께하는 빅데이터가 또 다른 우리 금요의 직업을 도전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오늘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다양한 이제 현장에서 겪는 고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생히 취재해 왔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직업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네. 잠시 다른 이야기로 좀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볼게요. 혹시 화재 경험 뭐 보셨거나 겪으셨거나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옛날에 석유 난로라고 해서 곤노라고 네, 들어보시죠? 네. 이 곤노를 가지고 옛날에 했다가 냄비를 한번 싹 다 태워가지고 울었던 적은 있었는데, 불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네. 혹시 경험 있으세요? 직접 경험은 좀 없고요. 예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 멀리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실시간 뉴스 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진압이 꽤 오랫동안 안 돼가지고 피해액이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 눈앞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저기 운전을 하고 가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화재 현장 취재에 많이 나가죠. 그렇죠. 사실 현장 나가면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다양한 이제 소방관 분들도 뭐 화재를 진압하는 분들도 있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환자 수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굉장히 바쁘게들 움직이시고, 또 기자들도 큰 화재 현장 같은 경우 많이 가거든요. 저도 이제 초년병 때 한번 갔다가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정신이 없는 현장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인명 피해라든가 어떤 재산 피해, 네. 그리고 뭐 최초 발생 원인 뭐 이런 것들 취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초반에 좀 많이 고생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나가서 익숙한 편입니다. 네. 익숙해지실 정도로. 네. 지현 씨는 뭐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적은 없고요. 본 적은 몇 번 있어요. 아주 어릴 때 동네에 네. 정말 집이 다 타버렸던 그 직접 앞에서 봤나요? 연기가 날 때 봤었죠. 근데 제 친구 집이었거든요. 네, 어.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분명,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게 한 번 있었고, 대학교 때 학교에 불이 났는데 불은 바로 꺼져요. 그 시스템이 돼 있어서 예. 저희 교수님이 안에 갇혀 계셨던 적이 아이고야. 근데 바로 이제 구조가 되셨죠. 뭐 그런 적이 있고, 한 번은 최근 한 2, 3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그 구룡마을에 네. 엄청 크게 불이 났어요. 근데 정말 그 불길이 저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그 신고를 했었고, 정말 신고를 이제 많이 주변에서 했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그때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했더라고요. 사실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네. 안 좋은. 그래서 또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런 뭐 집이나 혹은 뭐 학교나 이런 곳에서 화재 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뭐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네. 하고 있잖아요. 혹시 집에 소화기 있으세요? 예, 저는 차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도 있고, 이거는 이제 비치는 해놨는데, 사용할 줄 아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용할 때 학교에서 아까 초등학교 때나 네네.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저는 군대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끄는 것까지 실제로 해봤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관에 가가지고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핀을 못 뽑게 이 안에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장난칠까봐. 예, 쇠 끈으로. 근데 결국은 그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조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뭐 이런 화면 영상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직접 해보거나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혹시 아세요? 소화기 사용 방법? 저는 모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 데리고 일본에 가서 그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지진하고 이제 화재 진압 체험 이런 거 했는데 그때 이제 사용법 하는 거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사실 그쵸. 쓸 일이 그렇게 많지 네. 않다 보니까 기억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장 기자님은 저는- 아세요? 예, 저희는 이제 민방위 교육 받으러 가면 이제 거기서 안전 교육할 때 그래요? 알려주는데 저도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인상 깊게 받았던 교육에서 그분이 소화기 그 한 대가 소화 차량 그 화재 초기에는 이제 소화 차량 한 대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오. 그만큼 이제 사용법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네. 알려주셔가지고 그 뒤로는 좀 제가 봐도 실제로 이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걸 알지 그냥 연습하고 영상만 봐가지고는 실제로 잘 모르죠. 네. 요즘 아파트는 그 관할 소방서에서 작은 소화기를 집집마다 이렇게 네. 비치할 수 네, 있게 네. 해놓는데 혹시 집에 네, 소화기 저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도. 저는 없어요. 빨리 빨리 두셔야죠.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 복도마다 또 그 시설이 돼 있기는 한데 그렇죠. 예. 집 안에 작은 소화기는 요즘 의무적으로 이렇게 뭐 10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소화기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바로 사용하지 그렇죠, 그 그렇죠. 정신없는 상황에서 뭐 소화기 찾을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소화기가 사실 네. 그게 오래 두면은 또 작동을 네. 제대로 안 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사용이 응. 가능한 거고 또 오래된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소화기는 네. 관련법에 따라서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날 경우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성능 확인을 받아서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네. 이제 소화기 성능 확인 절차는 성능 확인 검사 신청서와 성능 검사 대상 분말 소화기의 일부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을 해서 검사를 받으면 되고요. 성능 확인을 받지 않거나 10년이 지난 소화기의 경우 교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능 검사에서 합격을 한 경우에도 그 소화기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연장해서 쓸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잠시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8월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도전직업 특집. 도전직업 특집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아직은 적지만 여성 참여가 필요한 유망 직업들을 선정해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직업은 바로 소방관인데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업으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추고 임해야 하는 공공 일자리입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부터 교육 내용, 그리고 여성 소방관의 현장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 도전 직업 특집 소방관 편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 예고해드린 대로 도전 직업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 소방관인데요.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소방관 시험 정보와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소방관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소방관의 직업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예, 좀 다양하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한국 직업사전에 등재된 네.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화재 및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 작업을 수행하며 인명과 재산을 구조하며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직업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또한 화재 예방과 진압이라는 전통적인 업무로부터 좀 많이 확대가 되고 국가의 모든 안전사고를 수습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화재, 홍수, 그다음에 건물 붕괴, 가스 폭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비상사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소방관의 분야에도 한 3가지 정도로 또 구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뭐 4가지까지도 볼 수 있겠죠. 이 화재 진압 요원,
그다음에 구급요원, 구조요원, 그다음에 운전요원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소방관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그 조선시대부터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좀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죠. 예. 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소방을 담당하던 금화도감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꽤 역사가 좀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소방관의 역사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소방관 직업에 대한 기사 흐름과 사회적 시선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소방관 혹시나 뭐 소방서 같은 것과 연관이 있는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화재 사건 사고 네. 기사들이 네. 가장 많이 있는 편이었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자생활 사회부를 하면 이제 사건 사고를 체크할 때 항상 먼저 연락하는 곳이 소방서 상황실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모든 사건 사고는 소방서 상황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요는 접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각종 화재 사건 사고나 이런 사고와 연관이 돼 있는 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은 사실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저희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정의롭고, 그리고 저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같은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 편이었고, 상대적으로는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좀 열악해서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시선도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소방관 초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일단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 좀 쉽게 설명해서 공무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급 공무원 이제 간부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9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먼저는 9급 시험을 치러서 들어가는 소방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9급 기준으로 초봉은 9급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월 한 150만 원 정도 선이고요. 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위험 수당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연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어떤 9급 네. 공무원 연봉 수준입니다. 네. 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전의 총책임자라고 하면 소방관으로 딱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이 소방관이라고 하는 이 대우 자체도 좀 틀리지게 되는데, 제가 대우에 좀 틀리지는 것들을 한 4가지 정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미국 소방관의 경우는 일반 교사나 경찰보다도 $10,000 정도의 연봉에서 더 추가적으로 네. 받는 부분이고요. 계급이 상승할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그 소방관을 보는 이 눈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에 배지가 있는 차량은 아예 주차 단속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위험이 있고 네.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분이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숭고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 자체가 예우를 지켜주는 부분이죠. 네, 소방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선정된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소방관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처우 개선입니다. 그래서 소방관 키워드를 긍부정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에 언급된 것이 바로 처우 개선이었습니다. 네, 그 다른 키워드보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처우 개선이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현장이나 이렇게 각종 의급한 곳에 출동도 하고 진압도 하고, 아까 우리 조 박사님이 다양한 일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 숫자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1인 소방서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네네. 부분들도 좀 있고, 이때 이제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다치는 사고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이 대책들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이와 관련된 화재 진압을 하다 보니까 장비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수준분들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노후된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가 이제 소방관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런 처우 개선들이 빅데이터에 좀 많이 반영된 걸로 좀 보입니다. 예. 최근 한 몇 년 동안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네. SNS를 통해서 좀 회자가 됐었어요. 소방관 관련해서 많은 일들
있었죠. 네, 사실은 뭐 가장 좀 안타까운 소식은 소방관 관련 사망 사고 네. 소식이 좀 그렇죠. 안타깝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소식인데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경우보다 이 근무 중에 얻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살하는 소방관이 더 많다라는 네네.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트라우마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소방관 분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신 화상을 입으셨는데 아이고. 의식은 있으신 거예요. 네. 근데 구조 활동을 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이 지난 기사인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 소방서 내에 어떤 그런 트라우마 치료,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누가 신청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소극적이어서 그런 거를 치료받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네. 좀 많이 있었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이 좀 부족해서 1인 한 명이 지키는 소방서가 전국에 무려 59곳이 있다고 하고 사무실과 소방차만 있는 상주하는 소방관이 없는 무인 지역대도 132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처우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좀 인력 보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따른다라고 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런 거 이제 처우 개선에 관련된 그 일명 이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소방관 고 챌린지라고 고라는 게 이제 고 소방관이 달려간다는 뜻이지만 고마워요의 어떤 그런 개념도 네네네. 담고 있는 건데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부분이 계신 분인데 이 국회의원분이 한 분이 이제 그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발의를 하면서 이 캠페인이 실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이 이제 밀가루를 뒤집어 써가지고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그 매연이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어떤 노고와 어떤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네. 체험을 해보는 건데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좀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정우성 씨, 뭐 김혜수, 네. 또 류준열, 이승환 씨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사실 네. 뭐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관련된 문제 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한동안 화제가 됐었던 사진이 있었죠. 화재 진압을 다 마치고 그렇죠. 컵라면 먹는 사진. 네. 그런 사진 너무 많아요. 이후에 이제 정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이제 뭐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장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한 42년간 겹방 이제 신세로 지냈던 이제 이 소방청에 관련된 이제 독립기관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소방관 경우 이제 국가직으로 지금 지방 뭐 지자체에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 국가직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네네. 실제로 중앙에서 관리를 좀 하고 그렇죠. 네. 그게 맞게끔 움직여야지 실제로 그에 관련해서 아까 오 교수님이나 장 기자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내고 국민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우뚝 서지 않을까 저는 네. 그래 봅니다. 또 어떤 처우 개선이 필요할까요? 소방관들의 이제 피로 관리 개념하고 마찬가지인데 지금 2교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은데 네. 이거를 그래요? 이제 인원 보충을 좀 해서 3교대로 정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제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서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열악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여성 전용 휴게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방화복을 세탁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 세탁기에다 하면 안 되고 이제 방화복 전용 세탁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사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처우가 개선돼야 될 하나의 환경적인 좀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분들을 네. 위한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개선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좀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 대한 처우 개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전체적인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이는. 첫 번째는 현장에서 말씀하신 어떤 장갑이라든가 어떤 복장 이런 거는 굉장히 낡고 오래된 경우 네.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그렇죠.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좀 약간 좀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소방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구형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까지 신경을 이제 못 쓰는 거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길을 안내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지도에 나와 있지 않은 구역에 된다든가. 물론 뭐 소방관 분들이 운전은 다 알긴 하겠지만 새로 발령이 났다든가 이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애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뭐 잘 알려져 있는 장갑이나 복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어떤 시설들이 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뭐 챌린지나 국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지 좀 많이 뽑아서 다양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지방직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만약에 소방관들이 많이 뽑지 않은 지역에 사는 국민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만큼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방직과 국가직 이런 거에 대한 처우 개선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소방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 다치고 부상당하고 사망당했을 때도 그것도 굉장히 지금 제대로 안 돼서 네. 좀 많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정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네요. 빨리 그렇죠.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처우 개선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부르다. 부르다. 예, 신고하다, 전화하다입니다. 그래서 119 키워드를 전체 테마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위가 부르다고요, 2위가 신고하다고, 3위가 전화하다였습니다. 액션 플랜이 딱 나오죠? 이건 뭐 근데 당연한 거죠. 예. 119를 했을 때 액션 플랜인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이나 이런 게 긴급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제 소방서에 출동 요청을 하거나 구급차를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거는 긴급구조 신고 전화번호가 바로 몇 번이죠? 119. 119. 네, 119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119를 부르는 게 이제는 이제 습관화 되기도 하고, 네. TV상에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119라는 게 그렇죠. 노출이 네.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지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 실험하는 걸 봤는데 실제로 그 당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우스갯소리라고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야, 119 번호가 몇 번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솔직히 발생할 수도 119 번호가 있다는 몇 거죠. 번이냐고. 네. 그렇죠. 119 번호가 몇 당황하니까. 번이냐고. 네, 네. 예, 이런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한번 연습은 해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꼭 알아둬야 될 번호 중에 하나가 예. 바로 119인데, 다른 나라는 번호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세계 국가를 이제 예를 잠시 네.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네. 119로 통일이 되어져 네, 있고요. 네.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9.11 테러라고 또 많이 들은 것처럼 네, 네, 네. 마찬가지로 129의 반대로 이제 요구로 되죠. 네. 911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911로 이렇게 그래요?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긴급 전화에 이제 세계 최초는 영국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상식 문제 하나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긴급 번호는 몇 번일까요? 자요. 아세요? 유일하게 또 알고 계시는 분그 같은데. 999입니다, 999. 999? 예. 오. 999. 네. 장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근데 왜 999인지 아세요? 아, 예. 이게 999를 고르는 게 아래쪽에 그 촉감적으로 네. 번호를 눌렀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번호가 네. 9라고 해서 999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1로 안 하는 이유는 잘못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999라고 이렇게 그리고 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했다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다이얼 이렇게 돌렸던 네. 전화도 있지만 지금 누르는 버튼식도 있잖아요. 네네네. 같은 경우도 0번 같은 경우를 더 밑에가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던 이유도 보게 되면 이 안내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되는 이 번호도 같이 섞이기 때문에 혼란상 999로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12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999 또는 112로도 이렇게 많이 긴급 전화를 대체하기도 한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만 실질적인 구조 요청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장난 전화라든가 잘못 걸린 거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곁들여진다고 장난 전화 하더라고요.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예, 장난전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네. 다행히 많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119에 걸려오는 장난전화가 최근 9년 사이에 2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국민안전처에서 2007년부터 2015년 관련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네, 장난전화는 집계가 시작된 2007년도에는 약 한 54,53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는 2,267건으로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고요. 왜 그런가 좀 봤더니 장난전화에 대한 처분이 엄격해지고 정작 긴급 신고를 방해한다는 어떤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몇천 네. 건 이상 온다는 건 이거 심각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긴급전화 허위 신고가 외국에도 있다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허위 신고 개념 장난전화인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진짜 이제 긴박한 상황이었던 게 뭐냐면 911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게 911인데 피자 배달을 피자 배달 시킨 거예요. 예. 그 911에다가 네. 그러니까 여기 피자 배달하는데 아니다라고 했더니 피자 배달 해달라 안다 피자 배달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으신 분이 이제 직감적으로 좀 뭔가 의급상황이라는 느낌이 딱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지금 위급한 상황이신가요? 그랬더니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저쪽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 이렇게 한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쪽에 대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장난 전화를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이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출동을 네. 했더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여자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걸 시키라고 했을 때 자기가 피자를 시키는 것처럼 해서 여기로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인질로 잡혀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피자 배달 웹을 하나 깔아놨는데 거기에다가 주문서를 인질로 잡혀 있으니 911 구조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피자를 주문 받은 그곳에서 그걸 보고 911에다 신고해가지고 가봤더니 실제로 이제 인질로 잡혀 있어가지고 구조를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게 그렇네요. 모든 걸 또 장난 전화를 받아들이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렇다고 또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요즘에는 또 그런 방법으로도 구조를 또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어서 좀 이례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허위 신고들 그 영국에서요 허위 신고 베스트 10을 발표를 했대요. 네. 긴급 구조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새가 세 장 안에 갇혔어요. 상점이 열지를 않았어요.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사실 911 전화에 400번 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난 여자였습니다. 전화를요? 여자 미국에서. 장난 전화를? 네, 장난 전화를.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이 43살이에요. 사실은 43살인데 하루에 전화를 6번 전화를 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뭐 1월부터 9월에 한 해 동안은 집중해서 한 200번 넘게 그 차례로 이제 전화를 걸 정도로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래서 응급 구조요원들이 막 방문을 계속 했는데 나중에 다 허탕치고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이 사람이 가보니까 사실 건강상 그렇게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아무런 네.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철창행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장난 전화가 너무 심했던 거죠. 대체 이런 허위 신고, 가짜 신고 왜 하는 걸까요? 일단 장난이겠죠. 그러니까 장난에 대한 흥미의 반복이다라고도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좀 안일한 의식 측면에서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마 내가 이걸 했을 때 안 걸리면 되겠지? 한번 해볼까? 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뭐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어찌 보면 그에 합당한 대우라든지 조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사람에서 이제 욕망도 아니라 욕구도 아니라 그에 대한 어찌 보면 화가 치밀어서 일부러 이러한 장난을 계속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사실 요즘에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많이 스트레스 풀려고 일부러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어이구.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이렇게 약간 그 사회에 대한 불만, 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거를 대체하는 걸로 해서 가장 이제 쉽게 부를 수 있고 안 올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자기가 어떤 스스로가 발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정말 마인드에서 잘못된 오는 부분들이 좀 있죠. 생각이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심리학 전공이 아니어서 그 심리는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제가 실제로 취재를 했던 내용인데 응급환자 발생, 화재 사건은 아니었고 응급환자 발생 사건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인력이 다 출동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못 가서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고요. 화재
화재 신고가 있어서 화재 출동을 뭐 굉장히 많은 장비가 가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가 뭐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든가 이래서 피해가 커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 확실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고 전화가 세 자리로 바뀐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를 거는 동안에 그 사망을 한 사람이 5명 정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자리 숫자로 바뀌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는 이유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건수가 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찌 보면 위치 기반에 관련된 자기의 이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그럼요. 대해서 처벌도 인식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공중전화 넣으면 내가 누구 했는지를 그쵸. 모르니까 처벌이 네. 힘들었는데 이러한 위치 기반 서비스도 어찌 보면 한몫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119는 아니고 네.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게 몇 번이 있어서 한 2번 정도를 같은 사건에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최 씨가요? 네. 아. 제가 어디에서 신고를 했는데요 하는 순간에 이미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 다른 위치 사람이 또 기반으로 한 거지. 인해서. 아,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오고 또 이제 저의 신고자의 신원도 네.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적어 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굳이 뭐 저 어디에 사는 누군데 할 필요 없이 예. 전화만 주면 바로 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든든한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 그 함부로 신고를 하면 또 안 되는구나 아우, 하는 점도 그럼요. 느꼈거든요. 허위 신고, 장난 신고를 했다가 정말 아까 장 기자님 말씀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국민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소방관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국민이 1위였고요. 2위가 생명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과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방관 직업 서비스의 대상이 이제 국민이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직업의 굉장히 필요성이 사실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정부도 소방과 관련된 부서에 굉장히 그 지원과 좀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생명이라는 1, 2의 키워드가 이제 같이 연관이 돼서 그만큼 소방관 직업이 얼마큼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생명을 구한 소방관들의 활약, 미담 알려진 것도 꽤 많이 있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정말 한 10가지 정도 소개하고 싶은데 네. 제가 2가지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119 안전센터 송한혁 센터장 네.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에 이제 근무 시간 이후에 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교통사고 현장 같은 경우 폭발 위험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송 센터장이 침착하게 119에 신고 전화를 하고 차량에 사람이 타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30대 한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조수석 문을 뜯어서 당연히 다행히도 이제 네네. 생명을 구한 어떤 그런 사례가 미담으로 소개가 되고요. 두 번째 사례는 대구에서 근무하는 최성철 소방장 어떤 사연인데요. 이 최 소방장이 지난 3월에 이제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의식과 맥박이 없이 쓰러져 있는 박모 씨를 발견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제 생명을 구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이분 같은 경우에 2015년에도 한번 이 최 소방장으로부터 생명을 어떤 정말 은인이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이게 이제 미담 사례로 네.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참 미담. 그리고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그쵸.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네. 정말 이런 큰 뭐 생명과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작은 것부터 도움을 그럼요. 주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생명이 위험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열로 의식을 좀 잃었던 적이 있어요. 네. 2번 정도. 근데 어떻게 이제 가족들이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있어서 사실 몇 시간 동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의식도 잃으셨고. 그리고 조금 깨면은 심각한 복통으로 제가 이렇게 좀 기어다녔던 것 같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급하니까 무조건 119부터 부른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가족분들이요? 오셔서 네. 문 열자마자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119를 불렀는데 정말 빠르게 와서 사실 의식이 없는 성인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저를 이제 들것에 실어서 병원까지 해주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그 소방서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여리여리한 여성 대원들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까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순간적으로는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아, 안 들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적인 힘이 이제 또 네. 나타나고. 그 저녁 그 새벽에요. 병원에 그 응급실 가잖아요. 네. 네. 제가 예전에 누가 이렇게 아는 분이 다쳐가지고 응급실 12시 넘어서 간 적이 있는데 저 깜짝 놀란 게 계속 119 소방대원들이 계속 네. 들어와요. 맞아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갑자기 이제 어딜 갔는데 화상을 당해서 온 경우도 있고 네. 계속 야 그분들이 그렇게 그 노고하는 걸 저는 그럼요. 응급실 가서 알았어요. 정말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한데 그 감사 인사를 받을 시간조차 없이 그리고 너무나 그런 거를 당연하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든 직업인데 네. 대를 이어서 하거나 형제가 동시에 소방관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이거와 좀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인데 아버지와 형제가 네. 다 소방관입니다 직업이. 오,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아버지가 이제 그 소방관으로 계신데 중학교 때 네. 그 직업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아, 직장 그렇죠. 직업 체험.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소방서에 간 거죠. 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얼굴이 검게 그을린 그 모습으로 딱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웠었다는 오.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방관이 돼야겠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돼서 동생이 이제 먼저 소방관이 됐고 이 형은 이제 다른 직업을 하다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소방관으로 다시 그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네.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형이 또 들어가가지고요. 이 3부자가 같이 천직으로서 이제 소방관을 네. 하게 된 사례였는데 그 어쨌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존경심과 네. 이런 것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죠. 또 평생 직장으로까지 갈 수 있게 좀 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좀 이야기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에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직업적 사명감과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우리 숭고함이 이제 좀 투철한 사람들이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같고요. 일단 이 직업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직업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직업에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직업의 이 가족력이죠.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어릴 때는 어찌 보면 아버지가 소방관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자기가 결국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배신감 또 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크게 되면서 아버지,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되고 네. 이게 어찌 보면 자부감, 와, 우리 아버지의 강인함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직업적으로 이제 고려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같이 네.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네. 근데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혹시 나중에 자제분들이 네. 박사님과 똑같은 직업을 갖겠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오. 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저랑 같은 곳에서 같은 생태계 이 안에서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좀 기쁜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도 빨리 좀 전수해 줄 수 있고 네. 저희 자식들도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즉 옛것을 버리고 지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어찌 보면 저를 뭐 나중에는 미워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그다음 그 애틋함을 우리가 가지는 이런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제가 보기에 적극적으로 저와 같은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네. 받아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하기에 밀어주고 싶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도 추천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마케팅 분야가 또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를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직업이 좀 즐기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고 또 통합적인 또 사고나 어떤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장 기자님은 추천 안 하시죠? 네. 딱 봐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네. 혹은 뭐 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사실 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서 네.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죠. 물론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멋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직업임에 확실하고 그럼에도 저도 역시나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쉽지 않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서 저는 좀 더 쉬운 직업을 추천하고 싶고 만약에 예전에 축구 하셨잖아요. 예, 안 시킵니다. 축구한다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절대 차라리 기자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체능은 절대. 채연 씨도 되게 내가 궁금할 것 같아요. 아유. 아나운서 어떻게? 안 시킬 것 같은데요? 반반인데요. 이왕이면 조금 더, 뭐 물론 세상의 모든 직업은 다 힘들고 편한 그쵸. 직업은 없지만 이왕이면 조금 편하게 네. 평범한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자식이면 저를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줄 의향은 있지만 네. 세상에 참 많은 직업이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알려주고 그러고선 굳이 상당히, 하겠다면 예. 도와주겠습니다. 상당히 좀 돌아갔습니다, 답변이. 네, 이게 쉽지 않네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자식이 한다면 조금 쉽게 살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제 직업을 좋아합니다. 아우, 갑자기 왜 또 뭐 네. 포장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네. 훈훈하게 하셔야죠. 오늘은 사장님이 보고 계실 거기 네, 때문에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네. 예, 소방교육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학교가 1위로 좀 나타났습니다. 학교가 왜 나타났을까요? 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면 소방 학교에 들어가서 다양한 소방관의 직무에 관련된 뭐 훈련부터 직무를 배우게 되는데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방학교 하면 또 학교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체험형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재에 대해서 이제 미리 예방하는 훈련들 우리 예전에 한번 받아보셨을 거예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학교가 언급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방교육 차원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교육 차원과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소방교육을 받는 그런 환경적인 차원이 같이 아우러져서 학교라는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학생들에게 어떤 소방 안전 교육이 필요할까요? 일단 안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방교육이겠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소화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명을 해보든 아니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죠.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불을 봤을 때 핀을 뽑고 유압을 잡고 바람이 부는 반대편으로 해서 잡고 그걸 뿌리는 네. 이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이렇게 다 있지만 다 커서 나중에 그 상황이 돼봤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기겠죠. 그렇죠. 제가 저희처럼. 보니까 그렇죠. 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예산이 좀 있더라도 한 번씩 피 뽑고 직접 쌓아보는 이러한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게 실제 네. 교육에 제일 맞지 않냐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속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육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잊어버리거든요. 그 화재라는 게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한데 저는 좀 대피 요령 있잖아요. 네. 대피 요령이 그렇죠. 막상 당황하게 되면 그 대피 요령을 제대로 못해서 더 많은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상황별 대피 요령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좀 나눠서 훈련을 좀 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나라 어떤 그 안전 불감증에 대한 어떤 성인들이 책임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학생들 교육이지만 사실 성인들이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겠어라는 마음으로 교육시키는 것과 맞아요. 정말 내 자식에게 어떤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좀 교육해주는 자세부터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닌 정말 실전 상황을 대비해서 정말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성인들이 어떤 그런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네네.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119 이런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신고만 빨리 해도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당황하면 네.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네, 맞습니다. 직접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라고 번호를 인지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소방관 사칭도 있다고요? 네, 참 이런 좀 안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은 네. 빨리 좀 사라져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예. 최근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육해주겠다. 두 네. 번째는 소화기 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요. 네, 네. 둘 다 관련법상 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악용을 해서 이제 어떤 사기를 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교육이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터무니없이 고액으로 불러서 네,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소방관을 사칭해서 네. 이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사기를 좀 당하는 분들이 이제 시골에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그렇죠. 분들에게 이제 뭐 좀 있으면 과태료 낼 수 있으니까 교육 받아야 돼요. 아니면 좀 있으면 뭐 소화기 안 사면 과태료 내니까 소화기 빨리 사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기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이런 것들 한번 둘러보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이런 걸 악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돼야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소방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방식은요,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6개 분야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점 30점으로 최종 평가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 교수님 직업 전문성 평가해 주시죠. 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활용해야 될 어떤 훈련이나 기술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고 그게 좀 습관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체력 관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돼서 자기의 생명도 지킬 수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면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그거 관련돼서 내가 고도의 훈련을 받고 그거 적응돼서 다양한 기술들을 접하게 되면서 현장의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그만큼 그 이상의 이제 소방관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은 100%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서 5점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 네. 전문성. 직업 전문성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고용 안정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누구나 알겠지만 소방관 하면 공무원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네.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직으로의 전환 개선이 이제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언급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지방 지자체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 지방 지자체의 특성상 예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원에 대한 장비 이런 부분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딱 정해져 있는 정면이 보장이 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역할, 약간 직무에 대한 강도는 틀릴 수 있겠죠. 따라서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른 직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을 평가를 해서 총점으로 봐주면 5점 만점에 저도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도 5점 만점에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무 여건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근무 여건 저희가 아까 키워드 상에서도 이제 처우 개선이라는 게 나왔던 네. 것처럼 처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현장에 나갈 때 어떤 장비나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현장 근무라고 생각을 하면 현장에만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 업무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이 많지 않아서 교대 근무라고는 하지만 교대 근무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피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인력을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이런 점들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저는 5점 만점에 저는 3점으로 네.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여건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창업 확장성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공무원직이라서 창업 확장성으로 좀 말을 하기엔 좀 그런데 창업을 이제 하게 된다라면 나중에 이제 은퇴 후에 그 소방용품 있죠. 네. 소방용품 전문점을 좀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네.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뭐 경보 차단기라든가 또 비상으로 각 기업이라든가 네. 가정에서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방용품 전문점을 좀 창업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직업적인 경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좀 읨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창업성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점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 3점으로 네. 평가를 하셨고 보통 정년까지 거의 다 가시죠, 웬만하면. 네. 그렇죠. 직무 수행 만족도는 어떻게 볼까요? 일단 직업 만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일반 공무원급, 아까 뭐 장기자님 그쵸. 이야기했던 9급, 7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도 있지만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이 자부심이라는 거는 또 네. 직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선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직업 프라이드가 이제 생기게 됨으로써 내가 직무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즐겁게 또는 그걸 어렵게 나온 부분들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직무 수행 같은 경우도 뭐 현장에만 가는 게 아니라 행정, 안전, 응급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내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또 지원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행정직으로도 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최근에 불이 나는 화재 건수가 좀 많이 줄었다라고도 네. 하죠. 그러니까 현장 뭐 화재 진압은 큰 대형 같은 경우지만 그 외적으로 다른 응급이나 안전 여러 가지 일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명감 또 자기가 생명을 또 살리고 안전을 지켰다는 이런 자부감 이런 부분들이 총질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직무 수행 만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5점 만점에 직무 수행 평가도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도 역시 5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미래 직업 전망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미래 직업 전망 같은 경우 사실은 소방관이 이제 공공 일자리고 공적인 어떤 공익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래 직업 전망 5점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이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봐도 이제 이번 정부 바뀌면서 다양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지원 방향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 앞으로 어떤 미래 직업 전망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하게 보여지고요. 그 이상으로 뭐 많이 발전하고 밝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 직업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5점 만점에 저는 5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점수들이 네. 뭐 다 높네요. 아, 오늘 그렇죠. 미래 직업 전망도 5점 만점에 5점으로 지금 5점이 나온 분야가 오늘 6개 분야 중에 4개예요. 아우, 네.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이렇게 4가지가 5점 만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총점이 26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점수가 낮았던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무 여건과 창업 확장성이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 창업 확장성은 직업의 특성상으로는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을 적용하기가 부분이고요. 어려워요. 네. 가장 안타까운 게 근무 여건이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루빨리 처우가 개선된다면 정말 모든 부분에서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전망이 밝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방관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방관이라는 이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시는지 핵심 키워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핵심 키워드를 안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안전의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봉사 정신이긴 한데요. 이 우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방관은 단순히 그냥 불만 끄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또 보호해주는 또 우리 곁에서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실제로 본인의 이제 국가나 개인의 우리 주변에 이분들을 안전을 지켜주는 부분이지만 정작 본인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직업이거든요. 네. 따라서 아까 국가 측면에서도 이런 분들을 오히려 잘 안전을 지켜주면서 그래야지 그분들도 일과 가정에 대해서 병행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안전의식을 가진 이 또 봉사정신을 추천하신다면 이러한 여성분이라면 얼마든지 네. 이런 소방관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오 교수님은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책임감입니다. 네. 예,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책임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의급한 그렇죠.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업의식으로서 책임감이 이렇게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만큼의 또 성취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여성분들이 이번 기회에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장 기자님은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예, 제가 생각한 핵심 키워드는 체력입니다.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부부 소방관이 있어요. 네네. 근데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체력이 더 좋아요. 이제 어떻게 부서가 맞아가지고 이제 같이 출동할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힘을 여성분이 더 잘 쓰더래요. 그래서 남성분이 창피해가지고 다음날 헬스를 끊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체력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물론 뭐 행정직 같은 경우 약간 예외일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체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이 좀 체력이 좋다라는 분들 뭐 미래 직업 전망이나 여러 가지 네. 점수가 밝은 만큼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 안전, 책임감, 체력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정말 안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일 거고요. 네. 책임감과 책임, 체력 그리고 소명의식이 함께한다면 소방관으로서 멋지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방관은 전통적인 직업이면서 국가가 유지되는 한 계속 우리 사회와 함께 하게 될 직업일 겁니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여성 도전 직업으로 소방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일은 소방관이 되기 위한 시험과 교육 정보 그리고 취업 후 소방관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꾸며보겠습니다. 내일도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시면서 소방관과 관련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